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중앙위 회의를 통해 현역 의원 페널티를 강화하고 또 대의원제 축소와 권리당원 권한을 소폭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 개정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수백 개 의원들이 총출동해 입에 거품을 물어가며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당이 나치당을 닮아가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불체포 특권은 왜 포기를 안 하냐는 등 난리를 부렸지만 이들의 발언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니들은 지서라 우리는 갈 길 간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나치당을 닮아간다는 이원욱의 발언에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당으로부터 불이익도 당하지 않았는데 나치당과 비교를 하다니 당원들 지지를 못 받는 것은 정치인의 자신의 책임이지 정당을 탓할 일은 아니다.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라고 후려쳤는데 이미 선은 진지게 넘었습니다. 어제 중앙위에서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이 됐는데 400명이 넘는 인원 가운데 반대표가 32.5%나 된다는 것이 사실 더 놀라웠습니다. 여튼 당헌 개정으로 앞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는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77.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에게 권리당원에 대한 등가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천 과정까지 저들의 반발은 더욱더 거세질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제 바로 수백 개들이 대거 토론에 나와 작심성토를 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낙연을 비롯한 정세균, 김부겸 등 원외 인사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개혁보다 혁명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개혁이 어려운 이유 바로 이런 부분이 있죠. 민주당의 썩은 기득권들을 타파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민주당을 개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통합과 단합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재명 대표도 내심 저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은 진즉부터 하셨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2번에 걸쳐 드러난 체포동의안 가결 행위죠. 누구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잘 꿰뚫어 보는 분이 저들의 속내를 다 알고 있는 이상 같이 갈 수는 없지요. 속마음을 드러낼 수 없는 당대표의 위치에서 결국에는 통합과 단합을 주문은 하고 있지만 아마 내심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셨을 거라 봅니다.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같은 자들이 여기저기 나가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비판을 해도 그러든가 말든가 대꾸를 안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지쳐 떨어져 나가라는 소리죠. 어제 이낙연의 측근인 신경민이 채널A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명락회동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아젠다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신경민은 이재명 대표가 가령 나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사표를 가지고 나오든지 당내 민주주의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 또는 공천 시스템을 이렇게 하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비대위나 선대위를 꾸리겠다든지 거기에 이낙연 전 대표는 무슨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 지난 7월에 이낙연과 만났을 때 이재명 대표가 아젠다 없이 사진 한 장 찍으러 나왔다. 막걸리를 먹네 안 먹네 술 종류로 한참 얘기나 하고 이럴 거면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 결국 본색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이낙연이 신당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이재명 대표에게 달렸다. 이재명 대표가 시스템 공천을 얘기하지만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멀다. 공천을 결정하는 모든 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찬 사람 아니면 이재명 사람으로 돼 있다. 투이 시스템이다. 당내 민주화와 거리가 먼 이런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을 왜 만나야 하는 겁니까? 이낙연이 뭐길래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을 의식하고 아젠다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뻘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비대위, 선대위? 정말 디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도 본인 입으로 민주당의 기대를 접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추잡스럽게 무슨 명락회동 운을 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에게 다리 붙잡고 매달리는 모양새밖에 더 됩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당장이라도 탈당 선언하고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등 뒤에 2번씩이나 칼을 맞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윤석열 검찰에 칼을 맞고 있으면서도 설마 동지들이 내 등에 칼을 꽂겠나 했지만 믿는 도끼에 2번씩이나 배신당한 이재명 대표입니다. 사지가 온통 칼 맞은 자국으로 성한 곳이 없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와서 감히 지분 내놔라? 아니면 우리 나간다? 이렇게 겁박 아닌 겁박하는 자들이 사람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직 감을 못 잡은 것 같은데 분노하는 사람보다 웃는 사람이 무섭다는 말 곧 체감하실 거라 봅니다. 자, 그런데 신경민이 YTN 라디오에서는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3총리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3총사까지는 못 갔지만 당 안에서 3분 총리라도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굉장히 비등해 있고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뭔가 좀 얘기를 할 때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사총사가 되는 거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진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기대하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추잡한 짓은 다 하려는 인간들이 있구나. 정말 충격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열하고 흉악한 자들이 민주당에서 기득권을 잡고 있었으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던 겁니다. 딱 그런 거죠. 우리가 민주당 주류가 안 될 바에 갈 때 가더라도 민주당 뽀개버리겠다. 그런 심산인 겁니다. 몇 명이 얼마나 움직일지 모르겠으나 장담컨대 당신들은 절대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시민 못 이깁니다. 김남국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10월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정치검찰의 수사가 완전 삽질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큰 파고를 넘은 것이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재명 지도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행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이런 행보는 후퇴하는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것이다. 당원과 국민의 명령은 명확하다. 제발 자기 정치로 분열하지 말고 화합하고 단결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주 당 안팎에 여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재명 사퇴론을 들고 나왔다. 무척 황당하고 무리수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지난주에는 뜬금없이 사퇴하라고 하고 이번 주에는 갑자기 신당설을 퍼뜨린다. 아니라고 그랬다가 또 누구는 연대설까지 들고 나왔다. 흔들기 전략에 일관성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그저 지도부를 흔들고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아무 것이나 잡아 던지기 때문이다. 기득권 정치의 생명 연장에 꿈으로 비춰진다. 거물 정치인이 대의보다 소위를 쫓고 기득권 유지와 자기 정치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국민과 당원이 새로 만든 이재명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것은 마치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소위 후단협이라는 이름으로 노무현 대선 후보의 입지를 흔들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공격하다 탄핵안을 발의했던 정치 세력과 매우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과거에 잘못된 정치가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던 자가 지버릇 남못 주고 있다는 소리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도 싸워야 하지만 노무현 탄핵 세력에도 맞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있지만 어떤 음모와 어떤 모략이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예의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